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경숙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244만 2천 원이 정액된 23억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수익과 영어도서관 증축사업 도비보조금 22억 원 등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34억 705만 2천 원이 정액된 152억 4,96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감이 있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 정액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시설비 지원 신청 감소 등으로 1억 2,104만 8천 원이 감된 30억 3,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은 6,560만 2천 원이 감된 2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비는 도비 확정 내실을 반영하였고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과 나를 찾아가는 자기주도 학습 캠프는 신청 학생 감소로 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사무관리비는 2025년 3월 개원하는 경남진로교육원을 홍보하여 관외 학생과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인 진로교육원 연계 지역체험비 지원은 민간 지역체험장에 학생 1인당 2,000원의 체험비를 지원하여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고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 학습 지원 사무관리비는 관내 학생에게 입시 컨설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 진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7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귀가 택시비는 읍면지역 고등학생 중 동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벨 단말기 구입비와 택시비로 2억 5,5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 평생학습 기반 구축 민간 위탁금 중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는 운영 내실화를 위한 회수 조정으로 2천만 원이 감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 2천만 원이 정액되어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 부분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 운영비 중 행사 운영비는 경연제로 개최되는 평생학습축제 행사비 3,500만 원을 감하고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시설비는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예산 미반영분 60억 9천만 원 중 28억 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정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5,3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293만 1천 원이 감된 3억 7,1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418페이지 공공운영비 정감 부분은 편성 통계목간 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도서관 만족도를 높이고자 3,405만 원이 정된 8,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북스타트 운동은 행사 운영비인 출생 축하 책 꾸러미 지원 사업비가 출생자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 사무관리비 중 물품 보관 임차료는 영어도서관 증축에 따른 도서 및 물품 보관을 위해 임차료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어도서관 증축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5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체험 동화 및 가상체험실 유지 보수 등 관리 용역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여 통계목간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일반 보증금은 도서관 직원 인력 활용으로 자료 서가 정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보상금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자 근로자 보수는 일명 충원 인력과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7,915만 2천 원이 정액된 5억 8,4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4페이지 명시 2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비 2천만 원은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명시 2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본 예산 및 명시 2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습관장님 식사 마시겠습니까? 예, 전환기 위원입니다. 본인은 그 411페이지죠. 진로교육은 권리과 관련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준공 시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내년 4월 달에 개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원은 한 3월 말경에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4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진로교육원은 정말 우리 밀양에 위치 선정을 해서 교육을 들어서는 게 대해서는 정말 우리 밀양으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이제 이 교육원을 이제 운영하는 게 대해서 물론 도에서도 그걸 하겠습니다만 많은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도 되고 해서 정말 이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고 또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와서 정말 좋고 밀양이 경치도 좋고 살기 좋고 이러면 또 주소도 옮겨서 밀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얼마든지 되리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정말 이거는 잘 기획을 하시고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밀양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꼭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요즘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이고 지역교육 체험비 지원과 관련해 6천만 원이 되는 요거를 좀 세부사업 설명서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우리가 지금 경남진로교육원이 우리 경남에 한정되지 있지 않고 그 부산이나 울산 인근에 있는 도시들까지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교육청과는 별개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인근 대도시 지역으로 홍보를 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프로그램
아시다시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단가를 10,000원으로 했지만 그 지역 민간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의 체험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령군 같은 경우에도 유사시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2,000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를 감안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일정 수준 그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2천만 원 상당의 2,000원을 1인당 2,000원 수준으로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에 본인이 뭐 말씀드렸는데 밀양에 많은 학생들이 왔을 때에 무엇보다 그 학생들한테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꼭 밀양에 대한 좋은 그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전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 학습관장님, 전 예산서 410페이지에 교육 경비 중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비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한 5억 8천에서 5억 3천으로 한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육, 일단 처음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의 요청이 조금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실질적으로 그 집행 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그러면 사업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지난해도 줄어들었고 올 그럼 이해 추경 때는 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살펴봤어. 올 그 2차 추경 때. 원래 2차 추경 때는 영어 원어민 교사에 대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종적인 그 정산이 이루어져야 집행잔액 이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로 있습니다. 그럼 방금 앞에 설명했던 거는 그 2023년도에 예산이 줄어가지고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요청이 작아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고요? 예, 우리가 그 학교의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 경비는 가급적이면 신청을 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해가 조금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이 밀양으로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온 원어민 교사들이 제법 상당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든 뭐 이쪽으로 영어권을 쓰는 동남아권에서 온 인원들은 상당히 엘리트라서 이 영어 교육을 하는 데서 발음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평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 해서 그래 질문을 드렸던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 419페이지에는 그 중간에 일반 보존금, 영어 독서 프로그램 강사료, 원어민 두 번째 줄에 원어민 여기는 예산이 오히려 3,200만 원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원어민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우리 그 영어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력 풀이 조금 구성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그 결산 수경 시에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산서 417페이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이 420만 원은 뭐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우리 직원들이 다 한다고 했으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혹시 뭐 다음을 대비해서 하겠지만 만일에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예,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예산서 410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교육 경비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육 경비 특수학교 이래가지고 2,200만 원이 처음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아리솔 학교입니다. 초등에 있는 그 아리솔 그 특수학교죠, 장애인. 그런데 다른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유치원까지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유들은 알겠는데 아리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 교육경비 지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혹시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는 그 도에서 이 교육경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솔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 그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예,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일정 부분 시에서도 예, 지원을 해서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도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밀양시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그리고 또 매년 이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더 요구가 있다면 보조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밀양교육청을 통해서 예, 교육 환경 개선 목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페이지 412페이지 평생교육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면은 학교 정규교육을 벗어나서 뭐 여러 가지 학력 보완이라든지 성인 문자 해독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시민 참여 교육 등 많은 그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밀양 캠퍼스 분원하고 또 경남 지식 인재개발은 두 군데 지금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2024년, 24년 모두 그 예산을 추경 때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인원이 예상 인원의 계획 인원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원래 또 똑같이 3,996만 원 거의 4천만 원 정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율로 볼 때는 한 2천만 원 내지 2,500만 원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면 지금은 그 1인당 한 강좌의 강좌 수를 제한하고 있는 거를 좀 그 제한도 풀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예, 그다음에 여름이나 겨울 이런 그 계절별로도 별도 프로그램 구성을 해서 우리 그 평생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인에 한 구자만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두 구자까지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두 구자를 듣는다 해도 개인적인 시간적인 어떤 시간 여유가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볼 때 그렇게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온라인보다는 실제로 오프라인 교육이라야 그 교육생끼리 어떤 교류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교육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을 받는 게 더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고 정확한 수요 조사를 잘 해서 이 불필요한 강좌, 인기 없는 강좌는 줄이고 인기 있고 선호하는 강좌를 많이 개설해서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홍보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또 어쩌다 보면은 중간에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없도록 사전에 그런 공지를 잘해서 그런 사람들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는 좀 더 진짜 준비를 잘 해서 우리 그 밀양시가 평생 교육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배신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페이지 419페이지 영어 독서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찾아가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영어 독서 프로그램 신청자 미달로 강사료 집행 잔액 결산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했고 올해는 또 동일하게 본 예산에 4,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경우도 올해는 강사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 추경 시에 감액을 하고 또 올 본 예산에는 똑같은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이 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신청자가 작은 거하고 강사 지원자가 또 부족한 거하고 두 개 다 어떻게 하면은 잘 진행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게 있거나 계획 중인 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 교육은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강사 풀이 조금 더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안 되면 다른 인근 도시에서 오셔가지고라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인력 풀 구성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24년도에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은 우리가 뭐 준비를 조금 늦게 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업무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부터 프로그램 구성을 잘 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우리 밀양시는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의 기회가 작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영어에 대한 인식이나
또 영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관장님께서 잘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상단에 출산 축하 책꾸러미 지원 사업, 예, 우리 며칠 전에 추경 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올해 출산 계획을 300명을 했는데 지원은 170여 개를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10월 기준 태어난 출생아 수가 244명이라고 밀양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했는 개수와 출생수와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 민원 지적관 아니면은 뭐 저기 어디지 건강 지원 쪽이나 이렇게 업무 연찬을 하셔가지고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하시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또 하나를 제가 또 생각을 한번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생 시에 드리는 책하고 또 뭐 12개월, 24개월 요때 또 책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뭐 유치원까지라도 약간의 단계별로, 그러면 뭐 첫 돌 때 보는 책이 다르고 24개월 때 보는 책이 다르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출생 말고 뭐 첫 번째 생일, 두 번째 생일, 세 번째 생일 요래가 좀 순차적으로 뭐 지원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같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양시에서는 우리 영유아들을 계속 케어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표시도 모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식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출생축하 책꾸러미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그 결산 추경할 때 그 지적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 연령별로 책꾸러미 지원하는 거는 위에 있는 복스타트 꾸러미 구입이 그 도비 지원으로 요거는 그 7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인 영유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축하는 0에서 이제 6개월까지 아동에 먼저 한번 지급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35개월까지 나가고 나면 그 이상 되는 아이들은 우리 그 어린이 자료실을 이용을 해서 책과 좀 더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배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전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고 많습니다. 그 411페이지에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 7월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박은태 총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이 야간 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 종료 후에 귀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 이 사업 자체는 신규 사업인데 상당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읍면에 사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곡동에 있는 고등학생이 밀양 고등학교에 야간 학습을 한다. 내지는 뭐 밀성고등학교 또 반대로 내이동이나 교동에 있는 또 학생들이 세종고 쪽으로도 뭐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그래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균등하게 우리 시내에 있는 또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 같으면 이 키로수를 따져보면은 뭐 부북면에서 온다는 친구들이 밀양고등학교를 한다면 그런 거리 조정이나 광곡동에서 내이동까지 오는 그런 거리를 재봤을 때 거의 뭐 비슷한 수준 아니겠느냐 해서 이거는 좀 혜택을 동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예, 지원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와 그다음에 또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동지역 학생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 주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하는 거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 범위도 지금은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읍면의 학생들한테만 지원하는. 예, 지금 조례상에 그 읍면 지역에 대한 통학 학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그 좀 전에 건의드린 대로 물론 뭐 이 사업자는 정말 너무 좋고 또 조례 제정을 우리 위원장이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도에 잘 운영을 해보고 사업의 필요성을 갖다가 검토한 후에 확대 여부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최남기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읍면 지역이지만 동지역이지만 읍면 지역과 가까운 구순마을, 그러니까 용평이죠. 용활동으로 거기가 내일동으로 속하네요. 내일동으로 속하는데 거기에 혹시 학생이 있다면 뭐 특별 조항을 좀 했으라도 그게 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있다면 그걸 좀 검토하셔서 특별 조항을 하는 듯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조금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용평동도 그렇고 가옥동에 있는 그 남포동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동지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예,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조례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 여부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위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사내를 선포합니다.